오늘 이 시간 오즈 파트너스 장하수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도 오르고 비트코인은 62,000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64,000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상태라면 9월에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더라도 비트코인이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9월에 금리 동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곧바로 반등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가격적인 면에서 동결에 대한 부분을 상당수 반영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수급인데 일단은 수급이 좀 들어오려면 달러 인덱스가 먼저 좀 떨어져 줘야 합니다. 자, 먼저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2월 28일경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왔는데 일단 그 이후로 달러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채널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81레벨, 지금 전쟁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지 않는지 페드워치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게 이번 주만 해도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65%, 그리고 인상 가능성이 34%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9월에 금리 동결을 하냐 마냐보다 연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셔야 하거든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오히려 32%, 거의 70% 정도가 인상의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에게 수급적인 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행인 거는 지금 공포 탐욕 점수가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난달에 한 33점이었다면 현재는 한 40점, 이제 중립 구간까지 넘어왔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9월의 중순 이제 FOM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수급이 조금 신경 쓰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수급, 투자자 입장에서 하락을 좀 더 경계해야 되는 구간일까요? 네, 지금 당장 겁먹고 이제 공포적인 매도를 할 타이밍은 이제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매수의 기회인 건 맞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점에 좀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무서운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경계감을 좀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매수 실타는 줄어들고 있는데 거래소의 고래들의 입금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에 보관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421억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한 1년치 정도 중에 최저치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새롭게 매수하는 데 있어서 대기 자금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이게 보통은 우상향하길 마련인데 지금 최근 구간을 보시면 11월에는 500억 달러에서 현재는 421억 달러까지 낮춰진 상태입니다. 자, 거래소 안에서 매수에 쓸 수 있다는 자금이 부족해졌다라는 건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낸스로 들어온 비트코인 중에 고래들의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보여주는 고래 유입 비율입니다. 자, 거래소에 들어온 전체 비트코인 중에서 입금 규모가 가장 큰 10건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지표인데 현재 이게 한 0.6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소에 들어온 비트코인 10개 중에서 6개 반 정도가 대형 입금 거래소였다라는 건데 지금 바이낸스를 이 지표를 집계한 이후부터 가장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겼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매도를 준비하는 물량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이 나오는데요. 거래소 내부 지갑 정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에서 필요한 건 실제 매결, 체결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연달아서 우리가 두 페이지를 저희가 놓고 보면 수급적으로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매수 실타는 얇아지는데 잠재적인 매도 물량은 쌓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64,000 부분에서 계속해서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 67,000까지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미국 물가지표가 연이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힘을 써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는데도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도 사실은 꽤나 고금리 상태입니다.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이 나오더라도 연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 좀 많이 나온 상태고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쟁이 너무나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부터는 돈이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PPI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팔 때 받는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가 도착하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시장에서는 9월에 연준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제 어제만 해도 한 70%, 오늘은 한 63%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동결이지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나빠지는 속도가 조금은 더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물가지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왜 돌지 않고 있는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슷한 게, 김치 프리미엄, 김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자,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입니다. 미국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 가격보다 얼만큼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낮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록 색깔 플러스 구간이면 미국 투자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해서라도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붉은 색깔 마이너스 구간은 코인베이스 가격이 더 낮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의 현물 수요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미국에는 큰 손들이 정말 많아요. 고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올라와 줘야 하는데 최근 구간을 보시면 지수가 마이너스 0.1 부근까지도 떨어졌습니다. 5월부터 계속해서 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차트 중에서 가장 최장기로 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못 오르는 핵심 같은 이유에는 호재를 받아줄 현물 매수세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현물 거래량은 2019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저희가 9월 중순 FOMC 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FOMC 전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또 이야기가 클래리티법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이죠. 클래리티법이 계속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와 별개로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오히려 새로운 가상자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움직인다면 이 코인 시장의 가격적인 면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네, 그래도 SEC가 직접 한 발짝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호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 한 장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네.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사실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만들어야 하는 도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SEC 쪽에서 미리 임시 차선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SEC가 관할할지 CFTC가 관할할지를 정하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입니다. 지금 상원 전체 표결이 8월 휴회 이후로 밀려난 상황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사실 8월 말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11월의 중간선거에 의회가 모든 집중력을 쏟아부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림자 법안 관련해서 좀 밀려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빈틈을 현재 SLC가 일부 메우려는 모습입니다. 자, SLC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카드는 토큰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이 일정한 공시만 지키더라도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건데, 자금 조달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허들을 좀 낮추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코인을 증권으로 선언하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조치는 아니에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클래리티 법안이 맞습니다. 자, 일단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두 번째로 SLC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토큰화 증권입니다. 자, 주식이나 채권을 블록체인 토큰 위에 올려서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장을 오픈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열려고 하고 있죠. 자, 이 길이 열리면 주식도 24시간 거래를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래소 수수료나 결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개념인데, 그런 점에서는 관련 코인 가격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RWA가 들어오면 정말 우리 코인 시장에 엄청난 호재일까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하지만 토큰화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 원래 주식과 똑같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된 코인만 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시행이 되면 예로 들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토큰에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에 경쟁자가 좀 생긴다라는 개념으로도 봐주셔도 됩니다. 자, 블록체인의 산업 전체, 숲을 봤을 때는 호재지만 기존의 코인에는 단기적으로 좀 유동성에 있어서 경쟁자가 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코인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플랫폼이 대상인지를 함께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인데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오히려 돈이 더 쌓이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비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고 레버리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레버리지를 좀 많이 낮추셔야 합니다. 현재는 지금 현금이 있는 사람들의 장이거든요. 자, 레버리지라는 개념 자체가 스프링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꾹 눌렀다가 열었을 때는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옵션 시장을 보겠습니다. 최근 7일 동안 투자자들이 어떤 옵션에서 실제로 프리미엄을 지불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 맨 아래쪽에 풋옵션 쪽 사각형 구간을 보시면요.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라고 해서 풋옵션 매수가 늘었나? 시장의 방향성이 하방을 보고 있나? 이게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 풋을 반대로 판다라는 물량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여기에서는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을 거야.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 가격이면 받아줘도 되겠다라는 물량입니다. 자, 그래서 옵션 시장만 놓고 보면 오히려 극단적인 하방 공포는 최근 일주일 새 좀 많이 누그러졌다라는 뜻이고요. 적어도 옵션 시장에서는 추가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덜 겁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황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파란 색깔 막대는 미결제 약정, 우리가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부르는 차트입니다. 자, 미결제 약정은 말 그대로 아직 청산이나 반대 매매가 일어나지 않은 방향을 기다리고 있는 선물 계약량입니다. 자,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62,000까지 찍고 나서 다시 64,000까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자, 미결제 약정은 이 시기에 오히려 410억 달러까지 빠르게 늘어난 상태인데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사실은 현물입니다. 자, 현물의 매수 주문 두께가 7월 초보다 3분의 1 정도나 줄어든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얇은 주문장 위에 무거운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국내에서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이 과세 시점을 2030년까지 다시 미루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또 한 번 유예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다가 정말 또 한 번 유예가 되는 거 아닐까 많은 기대를 품고 있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예가 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예를 좀 기대를 해보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27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각오를 해놓은 상태로 계속해서 준비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일을 27년도 1월 1일부터 2030년 1월 1일로 3년 정도 늦추자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라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일단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에 추가적인 유예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일단 내년에 시행부터 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보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유예 쪽이 좀 유력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꽤나 신빙성 있는 주장인데 현재 야당이 유예를 주장하는 근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발생한 거래소득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노리고 지갑을 옮겨 다니면 사실 탈세의 악용 여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는 사람만 좀 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 지갑이나 개인 간 거래를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첫 번째 취득하게 된 취득가액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예전에 코인 지갑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코인 지갑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옮겼다가 거래소로 다시 이동을 했을 때 처음에 샀던 평균 매입 단가가 아니라요. 물량만 옮겨지고 그 기간에 있는 거래소에 찍혀 있는 가격이 평단가로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좀 수정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함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시장 전체의 규칙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따라오지 않았는데 왜 세금부터 걷냐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고 투자자가 정치권의 결정만 믿고 현재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래소별 매매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수수료, 개인 지갑 이동 기록부터 계속해서 모아두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유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무래도 클 텐데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즈 파트너스 장하주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월가 새벽 배속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밤사이 전해진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이슈와 투자 정보를 빠르게 배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